네, 해치펀드 전략입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옐런 효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특정된 영향력이 이렇게 지배적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분명히 아닌데 현실이 또 그러니까. 자, 옐런 효과로 코스피가 기사 회생을 지난주 금요일 날 했고 어제도 뭐 추가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 판단을 어떻게 이제 해봐야 될까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의 연준이 의장이 되실 분이니까 시장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데 그분의 그 투자 정책이 이제 버블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면을 보면 이제 테이퍼링, 노 테이퍼링 이 화두는 거의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장은 이러한 유동성의 그 그레이트 로테이션 공식에 의해서 변동성이 좌우될 테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투자 전략을 나름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전번 주에 우리가 1970, 82시간 일주일 전에 왔을 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이게 1950과 80에서는 바닥을 찔 것 같고 그다음에 유로화와 그다음에 원달러가 우상향 즉 아래로 내려오는 게 유로화 약세인데 이게 강세로 가고 또 약세로 갔던 원달러 1070원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시장은 바닥 찍고 올라옵니다라고 해드렸는데 일주일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식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유지돼야겠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유로화 강세, 원화 약세, 이 국면, 원화 강세, 이 국면이 계속 유지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식 속에서 내부적인 변동성은 아주 극심하고 차별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는 좀 나쁜 데이터다, 우리한테는. 이게 보시면 N달러가 100엔을 돌파 시도하고 있고 니케이 지수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온 자금 중에 일부는 일본 쪽 선호도가 우리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변동성 차별화가 헤지펀드 롱숏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1등과 2등의 차별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탄력성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이 두 가지의 에너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와 우리는 거의 그 커플링의 연동성이 있는데 어저께 후장 끝나기 막판에 상해 종합지수가 아주 2.8%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 에너지가 오늘 우리 시장을 견인할 건지도 읽어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2010부터 2060까지는 10포인트당 마치 참호전을 좀 연상하게끔 하는 10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상당히 저항이 많은 그러한 에너지니까 그거를 인덱스 게임으로 연가해서 하는 바스켓 매매의 변동성에 어떤 쪽은 매도가 들어가고 어떤 쪽은 매수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탄력성이 조절될 거다. 이 감각이 앞으로 시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전체적으로 통계치로 보면 이제는 앨런 효과로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40이나 60까지 갈 것 같은데 같이 가냐? 아닙니다. ETF나 인덱스의 통계치에 대표되는 종목만 가고 그 내부적으로 그 종목 가기 위해서 다른 쪽은 희생이 되거나 버리는 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변동성은 더 극심해지는 장이 아닐까. 이게 앞으로 연말장을 잇는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롱숏 펀드가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활성화되더군요. 사실 저금리 시대에 이제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의 부응을 해주는 펀드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설정액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엔 롱숏이라는 것은 시장이 들었다 놨다 이런 경향으로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이런 역할도 분명히 해주겠죠. 자, 중국 모멘텀을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되는지요? 어제 3중전에 전문이 공개됐는데 성장 드라이브 쪽의 이야기들이 많다고요. 중국도 좀 한번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저께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이 있는데 거기를 저도 깊게 들어보니까 복지 정책의 약간 시차 조절이라든지 수정과 그 다음에 다시 보자 성장 요렇게 화두를 좀 집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에서 일단 성장 정책과 그 다음에 또 그 내부 세부에 특화된 개발화 전략의 어떤 정책적 성장성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거다. 그런데 결론은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이 그 주체별 매매 동향의 외국인들 보시면 파란 색깔이 아직까지 지배합니다. 규모는 좀 적어지고 있죠. 이게 강력하게 빨간 색깔에 뭐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터닝하는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현물에서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터닝하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연기금이 계속 올라오는 게 지금 이 시장을 받치고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삼성전자의 대세 판단이 연초 1월 4일 정도 내지 7일 사이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인덱스 게임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이 빨간 색깔은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150만 원을 돌파해갖고 추가 랠리에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뭐 2100이나 2150까지 1, 4분기까지 바로 가는 시나리오라면 이 까만 색깔은 1950과 2050 갇혀있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파란 시나리오는 오히려 3월달, 5월달에 뭐 심지어는 1800대를 구경할 수 있는 시나리오. 이게 삼성전자의 변동성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보시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거의 위아래가 20% 변동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20% 변동하면 다른 개별이는 곱하기 2배 내지 3배 해야 됩니다. 이런 변동성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별화가 극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스피 시나리오도 거의 맞춰서 A 시나리오인지 B 시나리오인지 결정을 인덱스 갖고 봐야 되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번에 12,700원과 13,000원을 정어로 하는지 돌파하는지 또 삼성전자 150만 원을 치고 나가는지 에너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또 상해 증시와 연동해서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 SDI, LG와 OCI 이런 종목들 또 대우조선해양 경기 민감주들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직전 고점과 떨어진 지폭에 반에서 꺾이는지 그 고점을 치고 나가는지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선물 지수로는 270을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보겠습니다. 270선을 5일이나 10일 단위로 저항으로 만드는지 이걸 치고 나가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265나 266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떨어진 게 딱 중간값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겠죠. 이번 주는 이거 확인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큰 틀을 보는데 전체적인 참고할 수 있는 인덱스였던 기준선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을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인덱스 게임과 개별 종목의 차별화 그 변동성을 이용하는 시장 이렇게 압축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인덱스,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지수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개별 기업에 집중할 것이냐, 개별 기업 이야기도 좀 부탁드려볼까요? 지금 개별 기업 중에서는 거의 뭐, 우리 한국말로 이게 좀 방송 용어가 될지 모르지만, 패대기 친다. 네. 거의 패대기 바이러스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실적 둔화 종목 또 여러분들 지금 여의도 증권가는 지금 칼바람입니다. 거기에 구조조정이라든지 변화가 전임자 그림자 지우기라는 어떠한 리스크 우리가 어떤 기업 볼 때 CEO 리스크 같이 어떠한 그 자문사나 자산 운영사나 이런 쪽에 내가 어떤 주최하는 펀드 매니저로서의 어떤 자금 운영 계획에 고인 컨선, 연속성이 붕괴되는 거예요. 뭐, 다른 분으로 교체되거나 이럴 때 변동성, 그러면 새로운 사람 들어왔을 때는 전임자 지우기를 먼저 합니다. 그냥 내가 보는 시각의 종목이 A인데 전임자는 B를 좋아하면 B를 없애버리고 A로 바꿔버리거든요. 이게 갑자기 주가의 변동성을 더 극대화시키고 또 연말 연초에서 너무 인덱스 게임으로 또 ETF의 롱숏 전략만 가니까 개별 종목들의 어떤 수급 구조나 이게 꼬이니까 이쪽 버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로 중심 모아. 이런 또 의사결정이 이 시장의 패대기 바이러스를 극심화시키는 하나의 징후가 아닌가. 그럴 때 여기에서는 제가 오늘 뭐 시간상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팁을 드린다면 과거의 사례를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의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 락앤락이 이렇게 장대 양봉 급등했다가 장대 음봉을 주면서 대량 거래 칠 때 여기서 여러분들 끊어주고 다시 사는 물량들 이건 선수들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할 수 있다면 귀신들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냅두세요. 한 3개월. 이게 고인 컨선 기업인가 지속 가능 기업이라고 그러면 그 대신 시간의 타이밍을 조절하십시오. 이렇게 패대기를 칠 때는 한두 달에서 회복을 안 합니다. 대충 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분기 실적의 변화라든지 어떤 새로운 모멘텀 나올 때까지 인내하시고 그다음에 몸의 힘을 뺐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 물 타는 것도 굉장히 그 과감한 전략인데 그게 안 하신다면 이렇게 뛰어 오르는 자연스럽게 오르는 구간에서 바닥에서 한 30% 정도 변동을 줄 때 거기서
매도하고 다시 사는 어떤 구간을 설정하시는 게 어떻겠나. 요새 코스닥 종목이 뭐 CJ, ENM이라든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뭐 반덤핑 미 상무부 관련돼 갖고 뭐 세아장이나 하이스틸 이런 철강주라든지 이러한 또 코스닥 일부 기업이라든지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이 장대 음봉으로 하루 만에 뭐 10%대 급락은 이런 바이러스가 시장을 지배하는데 거기에서는 대응 전략은 이 기업이 고잉 컨선이고 지금 악재를 수급 구조나 이런 변수 나온 거냐 아니면 뭔가 전체적인 기업의 가치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이것만 정밀하게 분석하신 다음에 그게 고잉 컨선 되고 수급 구조에 엮였다면 요거를 흘러보냈다가 변동성을 이용하는 그리고 이 변동성 크기는 인덱스보다 두세 배가 나오니까 더 급락은 나중에 급등을 부르니까 이런 변동성의 타이밍을 조절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코스닥 기업들 급락 종목들 막 가슴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실 텐데 그거를 이용하는 전략도 뭐 CJ ENM이라든지 최근에 과거에 락앤락 같은 거 공부하셔갖고 이걸 이용하고 대응하는 전략도 나름대로 시나리오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서 대응하시는 전략도 이번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 패대기 너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개별 기업들이 이렇게 휘어져 버릴 이유는 없는데 자, 시간의 문제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시간이 짧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토로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와 함께 해치펀드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